최근 제주의 유명한 흑돼지 식당에서 비계가 지나치게 많이 붙어있는 삼겹살을 팔았다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주도가 흑돼지의 비계를 줄이겠다며 흑돼지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서귀포시의 흑돼지 식당에서 판매한 삼겹살입니다. 비계가 너무 많아 항의했지만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에게 배짱 장사를 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간 곳마저도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삼겹살의 지방 두께가 1cm를 넘으면 잘라낸 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제주산 흑돼지의 지방이 많은 특징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왼쪽이 제주산 흑돼지고 오른쪽이 일반 돼지인데요. 눈으로 봐도 흑돼지 쪽에 지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는 유럽에서 들여온 흰색 일반 돼지보다 원래는 몸집이 작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무거워야 높은 등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고영양 사료를 먹여 일부러 살을 찌우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주도는 흑돼지는 등급을 매길 때 몸무게와 지방 두께 기준을 일반 돼지보다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돼지 같이 키워버리면 등지방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 도체중을 좀 줄여가지고 등지방 비율을 맞춰서 농가에서 출하하도록 일단 권고하고 또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다 보면 제주도는 식당과 가공업체는 매뉴얼에 따라 삼겹살에서 지방을 잘라내고 농민들도 흑돼지에 살이 덜 찌는 사료를 먹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교사노조가 공개한 전국교사노조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22.7%에 그쳤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은 넘는 63.2%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전봇대 전선들은 한국전력의 협력업체들이 설치와 보수를 맡고 있는데요. 한전이 내년부터 협력업체 감축을 검토하면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사다리 차에 올라타 전봇대 전선을 교체하고 있는 노동자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배전 설비 설치와 유지, 보수 일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입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인데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야간과 주말에도 대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는 자부심으로 20년 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전이 9개이던 협력업체를 내년부터 7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줄인다 하면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업체가 재계약에 떨어질지 몰라 120명이 넘는 9개 업체 직원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복구 공사에 투입하는 업체를 기존 9곳에서 4곳의 전문 회사로 제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긴급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전기 공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양어장이나 이런 수협이나 이런 농축협
이런데 이제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은 협력업체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돼 업체 인력을 늘려야 해서 인원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이 확정되면 당장 업체 2곳의 계약이 끝나고 업체가 문을 닫으면 법적으로도 계약 연장을 주장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가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국가적 긴축 재정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위해 추경 예산을 늘렸고 특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1,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해 편성됐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6.32% 늘어난 7조 6,659억 원 규모입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하고 흉기로 자살 협박까지 한 20대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별일 아니라며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대답 없이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도움 요청을 경찰관이 눈치채 감금 27시간 만에 구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날이 막 밝기 시작한 새벽 제주시의 한 골목길.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30분 만에 다시 나타나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을 체포한 뒤 경찰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킁킁킁하면서 안에 있으면 문 열어달라, 뭐 안 열면 뭐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어떻게 들어간 거거든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0대 배달원. 동갑인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빌라 안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감금과 폭행은 2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경찰관 덕분에 악몽의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분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자분은 그 뒤에서 울면서 같이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지만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게 느껴졌어요. 경찰 확인 결과 집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감금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피해자 말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 강도 강간과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집에 가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에게 현금 4만 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파크 골프장이 아닌 산책로에서 구멍을 파고 골프를 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소양강 세월교 옆 잔디밭. 30여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크 골프장이 아닙니다. 2019년 조성된 산책로인데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파크 골프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겨울바다 와서 뭐 연습하는 건데 무슨 뭐가 봐도 누가 무슨 책임진 일이 있어요. 산책로 곳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영금지 팻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까지 불법으로 쳐놨습니다. 잔디밭의 임의로 판 구멍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통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 골프인 명소가 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춘천의 다른 파크 골프장들이 잔디 휴지기 등으로 잠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춘천시가 이곳에 새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크골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크골프장이 될 예정지니까 이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늙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죠. 다른 때는 다 지금 시장 중이거든요. 일부 파크골프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해 참다 못한 인근 카페에서는 담장에 노상방뇨 금지 안내까지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좀 투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급히 붙이게 됐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보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다. 수변 산책로가 파크골프장으로 변한 사이 시민들은 편히 산책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만 보시다가 이 골프공에 맞을까봐 저도 사실은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골프공에 맞을까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 산책로가 하천구역으로 파크골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영을 하거나 잔디에 구멍을 뚫는 등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제주도는 화창합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깨끗한데요. 한편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점차 중부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제주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의 내륙에는 비가 내려서 오후부터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보이다가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6도, 한라산 성판항은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 동부 지역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19도, 성판항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우도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최고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쾌청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캐나다의 한 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생용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던 1890년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면서 제주도를 일본 영토색으로 표기했는데 서 교수는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닷새 만에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회의를 개최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심의에서는 교수평의회 의원 31명 가운데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제주시 화부공업단지가 37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조천읍 조천리가 유력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을 통해 최적 후보지로 조천읍 조천리의 계획관리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6시 반 조천 주민교류센터에서
화부공업지역 대체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내년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인 에이펙을 내년에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어제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제주 해녀와 초등학생 등 전 분야의 도민들이 참석해 제주의 염원 인터뷰와 결의문 낭독, 유치 지지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후보 도시에는 제주와 경주시, 인천이 선정됐으며 이달 말 현지 실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에 개최 도시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현대글로비스가 제주도청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월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4만여 대로 전체 운행 차량의 9.83%를 차지하며 올해 전국 최초로 1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제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원으로 지난주보다 15원 내렸고 경유 평균 가격은 1,595원으로 지난주보다 30원 내려 4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는데 석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격도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